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4장 인터넷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인터넷의 첫 번째 얘기는 인터넷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뭔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인터넷을 동작하는 기본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IP가 있죠. IP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비교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IP가 있는데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용어로 VLAN, VP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기는 이건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인터넷이 제공하는 컨텐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신에서 프로토콜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프로토콜은 두 개의 통신하는 상대방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외교 용어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가끔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은 그런 외교 용어는 아니고 통신을 하는데 아무튼 두 지점 사이의 통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정보가 정확하고 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대로 통신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요. 컴퓨터 간의 통신에서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서 통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약속을 만들어 둡니다. 이제 그 약속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토콜. 그래서 인터넷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름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그 밖에도 이제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인종,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통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보를 제대로 주고받고 하려고 하면은 뭔가 공용어가 필요하죠.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OSI 7계층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OSI라는 것도 결국 프로토콜들의 집합으로 된 네트워크 구조,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는 TCP/IP가 되는 거고요. TCP/IP는 링크 계층, OSI기로는 제2계층 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제3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제4계층, 그 다음에 이제 5, 6, 7을 커버하는 응용 계층 이렇게 인터넷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왼쪽이 이제 OSI 프로토콜이고 오른쪽이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TCP/IP라고 부르는. 그래서 OSI 프로토콜은 7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TCP/IP는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계층 가지고 이제 7개의 계층의 역할을 다 하는 셈이죠. 그렇죠? 다 하는 셈입니다. 여기 보면 IEEE니 802.뭐뭐 이더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의 접속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그죠? 계층 4에 해당되죠. 이건 이제 계층 3에 해당되고요. 계층 3에. 3, 4. 이거는 이제 5, 6, 7에 해당이 됩니다. 5, 6, 7에요. 아무튼, OSI 계층하고 TCP/IP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는 일은 유사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이 무엇이냐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가 되겠죠. 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끼리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바다다, 뭐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기술적으로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연결한 것들이 인터넷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유사하게 인트라넷 혹은 엑스트라넷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인트라넷은 앞에 얘기하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사설 네트워크이다. 우리 학교에 네트워크가 있죠. 학교 내부에. 그거는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방화벽이라는 것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어떤 장소에 불이 났을 적에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뭐 셔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내리면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아주죠.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방화벽도 이제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보안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외부에서 제3자가,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는 거.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이제 방화벽에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 사용자 아이디하고 암호를 부여해서, 인증을 하고요.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접근을 금지시키는 아무튼 어떤 조직 내 네트워크이다 그런 의미고요. 뭐 모든 회사가 회사 자체의 업무를 위해서 인트라넷을 가지고 있고 엑스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에 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들여보내 주세요. 여기서 막죠, 그렇죠? 방화벽에서. 여기는 회사 내부 직원이니까 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허락을 받은 사람이니까. 엑스트라넷도 이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뭐 자동차를 파는 회사도 있고 뭐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 공급사 협력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하고 업무를 같이 하니까 이 정보를 주고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다른 기관, 협력사, 공급사 등과 네트워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엑스트라넷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넷은 공통된 관심과 이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동하는 특정 집단의 통신 채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라넷은 내부적인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쪽에 조직에 인트라넷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되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화벽이 있습니다. 물론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요.
이번엔 인터넷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제 상용이 되죠. 사실 인터넷도 따지면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요.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데 60년대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고 부르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야 이거 우리가 소련한테 뒤지면 안 되는데 라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알파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기관을 만들고요.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캘리포니아 UCLA 대학, 스탠포드 연구소, 유타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을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이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이거 알파의 지원을 받아서 이 네트워크를 알파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파넷은 구축 목적이요. 결국 이제 군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 상황에서도 적의 공습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파괴되어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알파넷 구축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전쟁이 났다고 해서 통신이 끊기면 안 될 테니까요.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죠.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뭐 해볼 도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 뭐 그림이 있네요. 그죠? 스푸트니크라는 위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DOD, 미 국방성이죠. 그렇죠? 국방성 산하의 알파, DOD의 전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의 기원인 알파넷 네 군데, 여기 한 군데, 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연결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1972년에 알파넷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요, 인터넷 시작했을 적에 알파넷서부터 TCP/IP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죠? TCP/IP라는 프로토콜이 그 뒤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군사 목적의 밀넷, 밀리터리넷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 알파넷,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1970년대 말에 들어와 가지고요. 미국에 이제 연구를 지원하는 NSF라는 조직이 있죠.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도해서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5개의 슈퍼컴 센터를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거를 NSF넷이라고 부릅니다. NSF넷. 이제 세월이 지나서 80년대에서는 들어와서는 NSF넷이 이제 더욱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거하고 종전의 알파넷이 합쳐집니다. 그죠? 통합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 처음에는 상용으로 일반에게 서비스되지는 않았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시절에는 그 연구하는 연구자, 뭐 대학에 있는 교수,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뭐 각 국가별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보인 거니까요.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요, 1982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연구소 대전에 이제 두 군데를 연결해서 아무튼 통신을 해봤다. TCP/IP를 이용을 해서 그게 처음 시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요, 5대 전산망을 만들죠. 이제 그 중에서 연구망인 크레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건 이제 교육망이네, 그죠? 교육망이 있고, 크레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연구망인 크레오넷이 있고, 이렇게 구분돼서 각자 발전을 하게 되죠. 1990년에는 미국의 하와이 대학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56kbps로 우리나라하고 하와이 대학을 연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서비스는 94년에 KT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인터넷 전용선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점점 더 이용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연구망 크레오넷의 홈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이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니까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자, FTP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데서 내가 필요한 파일을 내가 가져올 적에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FTP고. 그 다음에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텔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컴퓨터의 호스트에 마치 그 컴퓨터의 단말인 것처럼 내가 로그인해서, 원격 로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그인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텔넷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지 가지 않고도 내가 원격지에 있는 호스트를 접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메일 서비스 있는데, 이거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메일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유서 네트워크이란 건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유스넷입니다. 그 다음에 거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오늘날 이제 뭐 검색 엔진을 가지고 뭐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전 세계 어디 있는 정보든지 간에 정보를 검색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초창기 형태입니다. 거퍼라는 것은요. 현재는 검색 사이트 등이 고퍼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죠. 그렇죠? 검색 사이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고퍼의 사이트의 모양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IRC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하고 대화나 토론할 수 있는 채팅 시스템입니다. 그죠?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죠. 그죠? 요즘은 뭐 전부 뭐 메신저니 이게 1대1로 뭐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키라는 서비스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서버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입니다. 요즘 이제 검색 엔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는 이런 서비스는 없어졌죠. 그렇죠? 초창기에 있던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이제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우편물을 보낼 때도 상대방의 주소를 봉투에 정확히 써야지만 상대방에게 편지가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런 컴퓨터들이 각각 고유한 주소를 갖고 있어서 그 고유한 주소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컴퓨터에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주소가 필요한 건 당연하죠. 그렇죠? 주소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는 그것을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그죠? IP 주소. 이 IP 주소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32비트는 사실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부분이 있고, 하나는 호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비트가 몇 비트는 네트워크이고, 몇 비트는 호스트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IP 주소가 클래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나뉜다라는 얘기인데요. 거기까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IP 주소는 32비트고 네트워크 부분하고 호스트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누군가 찾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안에도 이제 컴퓨터가 수없이 많을 테니까 어떤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트워크 구분을 위한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한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되어 있다. 너무 당연히 2대 이상의 컴퓨터가 같은 IP 주소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소가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이건 곤란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소는 주소를 관리하는 부여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그걸 이제 닉이라고 합니다. 그죠? 닉,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KR 닉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인터닉이 있죠.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IP 주소는 이제 클래스가요. 5개의 클래스로 구분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소가 네트워크 부분, 호스트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접속한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이 211점, 252점, 54.25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나눠져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야지만,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설 주소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IP가요. 이제 공인 IP가 있고 그다음에 사설 IP가 있는데 공인 IP는 문자 그대로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통용되는 IP고요. 사설 IP는 어떤 그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이제 그런 IP를 이제 사설 I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설 IP는 외부에 알려질 필요 없고요. 외부로 나갈 적엔 특별히 이제 나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공인 IP를 받아서 외부에 나갈 수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용어 중에 백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백본은 그러니까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이제 그 단말적으로 가면 이제 실핏줄처럼 이제 간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굵직한 이제 통신에서 이용되는데 그게 백본이죠. 그렇죠? 사람 같으면 이제 이렇게 백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구간에 트래픽이 많은 그런 통신 구간을 우리는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IP 주소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IP 주소는요 사실은 버전 4 IP 주소입니다. IPv4라고 얘기를 하죠. 버전 4. 그러면 버전 4 말고 또 딴 게 있느냐? 딴 게 있습니다. IP 버전 6가 있죠. 그렇죠? IP 버전 6가 있습니다. IP 버전 6요. 2011년 4월 15일부로 새로운 IP 버전 4 주소는 신규 할당이 중단됐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IP 버전 4에 사용하는 주소가 32비트입니다. 32비트요. 32비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점점 접속하는 컴퓨터의 수가 늘어나니까요. 이 32비트의 주소 체계만 가지고는 모든 호스트를 다 이게 유니크한 주소를 할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 혹은 이제 다른 기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그 새로운 주소를 줘야 될 텐데 주소가요 다 소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IP 버전 4가요 32bit짜리 주소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규 할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P 버전 6는 뭐냐? IP 버전 6는요 넉넉하게 이제 128비트의 주소를 별도로 만들어서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32비트짜리 버전 4의 주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월드와이드 앱. 시작은요. 이거 이제 뭐 상용이 아니라 스위스의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연구 결과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잘 나눠보자 라는 의도로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진,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을 하이퍼텍스트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메일 쓰고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죠? 뭐 HTML은 그 이제 자료를 표현하는 마크업 랭귀지이고 그다음에 HTTP는 그런 것들을 상호 주고받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웹이 www가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웹 브라우저, 뭐, 이것도 잘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를 뭐, 이 중에 어떤 걸 쓰겠죠. 그렇죠? MS 익스플로러도 있고, 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인 모질라, 파이어폭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브라우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요, 모자익이라는 게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NCSA의 마크 안델센하고 에릭 비나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모자익이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은 최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형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주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주 인터페이스가 좋은 모자익과 같은 브라우저가 등장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모자익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넷스케이프,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용어 한 두 가지 더 설명을 하는데요. 엑스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엑스인터넷이란 것은 이제 앞에 웹을 말씀드렸는데 웹이 좀 정적이죠, 그렇죠? 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뭐라고 그러나 그냥 보여만 주는 그런 형태인데
다양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풍부한 UI 이런 요구가 증대를 해서요. 기존의 HTML 언어가 멀티미디어 출력 속도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X 인터넷이라는 이제 환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여기서 executable한 인터넷, 그 다음에 extended 인터넷,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인터넷의 X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자한테 페이지를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거 말고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기능적으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거. 확장한다는 이야기는 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PC라든지 PDA라든지 차량 장착 등 다양한 전자장치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겁니다. 이게 자동차가 이게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지겠죠. 그러면 에어백이 터진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알립니다. 센터에. 자동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실이 이제 센터에 있는 사람이 이 자동차의 탑승자하고 통화를 시도하죠. 통화를 시도하는데 잘 안 되면 119, 우리 같으면 미국 같으면 이제 911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이제 X 인터넷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2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2는 기존의 이제 인터넷이 도메인 이름의 고갈,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상대적으로 느린 트래픽, 분산된 자원 통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요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해결책으로 인터넷 2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연구 성격의 네트워크이죠. 이제 아벨린이라는 게 미국에서, 미국의 캔사스주에 아벨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아벨이라는 도시에서 아마 그 철도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철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많이 이게 부유해지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인터넷에서도요. 이제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96년도에 일반적인 상용 인터넷 서비스 속도보다 3, 4년 앞서가는 것을 목표로 수백 개 대학하고 정부가 참여해서 만든 백본이 이제 인터넷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상용 인터넷은 2.5기가 일적에 이거는 인터넷 2는 인터넷 2 백본 아벨리는 10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앞으로의 인터넷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기술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터넷 2가 운영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로 돌아와서요. TCP하고 이제 IP 얘기를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CP/IP라고 얘기하면은 인터넷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TCP/IP라는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계층 4의 TCP, 그 다음에 계층 3의 IP를 TCP/I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TCP는 Transport Control Protocol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누군가가 다른 곳에 정보를 보냈어요. 보내면 이 정보가 정확하게 도착했는지, 에러는 안 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요,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TCP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낸 내가 수신한 거에 오류가 있으면은요,
오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그 사실을 송신 측에 알려주고 송신 측은 해당 정보를 다시 재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TCP에는 메시지 헤더가 들어가는데 순서 번호라는 게 들어가고요. 확인 응답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게 쭉 이제 순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번까지는 잘 받았다, 그 다음에 뭐 몇 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두 지점이 이런 이제 제어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정확한 정보 전송을 보장을 해주죠. 그 다음에 송신 포트 번호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포트 번호라는 것은 아까 이제 IP에서요 호스트 주소가 있었어요. 그죠? 호스트 주소가 이거는 어떤 컴퓨터의 주소죠. 그렇죠? 컴퓨터 주소인데 사실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까지만 왔다 그래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IP라는 계층3 프로토콜은 어떤 호스트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는 엔드 투 엔드로 내가 원하는 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정보가 전송된지 하는 것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트 번호는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 번호예요. 그죠? 이게 이메일인지 아니면 웹 인포메이션인지 FTP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서요. 그게 이제 이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공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지칭하는, 뭐가 호칭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포트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는 얘기는 포트하고 포트 사이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것이 TCP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송신지의 전화번호가 IP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고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포트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우리 집에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까지 전화는 왔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중에 누군지 A인지 B인지 C인지 하는 게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는 IP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세 사람이 살면은 엄마인지 아빠인지 동생인지 난지 이런 거 구별해 주는 것이 포트 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TCP는 송신한 정보가 수신지에 정확하게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TCP입니다. 여기 보면 잘 받았어? 아니, 다시 보내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전송을 하게 되죠.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이름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전화번호는 해당 호스트의 IP 주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P요. IP. 그러니까 TCP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책임져주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P는요. 최선을 다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최선을. 그러니까 TCP는요. 정보를 전송을 하면은 이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에러 검출을 합니다. 오류 검사를 하죠. 그런데 이 IP는 비신뢰성, 믿음이 없는 프로토콜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이야기는요. 내가 싣고 가는 정보에 대해서요. 이 정보가 혹시 전송 중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러 검사, 간단한 오류 검사라는 이야기는 헤더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만 확인을 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계층 3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고요. 결국 이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라우팅이죠. 그죠? 라우팅. 그러니까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출발지가 여기인데 어디로 갈 거냐는 것을 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라우팅,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를 라우터라고 얘기하죠. 라우터는 IP 주소를 보고 이 패킷은 어디로 보내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죠. 그건 이제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IP에도 뭐 헤더가 있는데요. IP 헤더는 당연히 이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패킷의 길이가 얼마인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P는 IP 버전 4가 있고요. 이거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정해져 있고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 클래스,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예약된 클래스, 뭐 이렇게 5개의 클래스가. 멀티캐스트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서 출발하지만 여러 군데 동시에 이게 뿌려주는 이제 그런 걸 멀티캐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6 얘기가 나오는데 IP 버전 6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주소가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비트씩 콜론으로 구분해서 각 필드를 16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출발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IP 주소가 부족해요. 버전 4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IP 버전 6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하위에 있는 32비트는 IP 버전 4 주소를 그대로 쓰고 뭐 상위 비트는 모두 0으로 채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가 서로 다른 점 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2비트, 128비트니까 이거는 43억 개, 이거는 거의 무한대죠. 2에 128승계가 되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도 뭐 QoS를, 이거는 일부밖에 지원 안 합니다만은 이제 QoS 기능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사용하는 것도요, 용이하고요. 이렇게 IP 버전 4하고 버전 6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자, 라우팅 얘기는 앞에서 살짝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뭐 이게 뭐 C한테 보낸다든지 뭐 D한테 보낼 적에 이렇게 네트워크요, 항상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이 라우터로 보내면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려가지고 여기를 피하게 합니다. 그죠? 아무튼, 내가 패킷을 받으면, 주소를 보고, 일로 보내는 게 좋겠느냐, 일로 보내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이 라우팅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바일 IP는, 단말의 위치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재접속을 해야 돼요. 종전의 IP는. 그런데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요, 이게 단말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여요. 이제 그때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죠. 움직인다고 통신이 끊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바일 IP는 모바일로도 이게 이제 움직이는 그 단말기고요. 그 다음에 홈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 포린 에이전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 에이전트 그림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그 내가 네트워크 이제 여기 몇 개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에 있다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이제 가잖아, 그죠?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전에 있는 집에 연락이나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본래 있던 집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면, 이 사람을 찾을 적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본래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본래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정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현재 가 있는 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 IP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내가 새로운 동네에 가게 되고, 새로운 동네에서는 이제 누군가 새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의 본래 고향집에다가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찾는 사람은 이제 고향집에 가서 찾고, 고향집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있는 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모바일 IP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 얘기 중에 이제 버추얼 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추얼 랜이라는 것은 가상 랜인데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같이 묶여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진 네트워크를 이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버추얼 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룹핑을 해서, 이제 버추얼 랜을 만들 수가 있어서요. 버추얼 랜을 만들면 이제 좋은 점이라는 게, 트래픽이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브로드캐스팅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안성도 더 좋아지죠. 그렇죠. 버추얼 랜을 만들면은. 그래서 이제 버추얼 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버추얼 랜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버추얼 랜 간의 통신을 할 적에는요, 여기보다 단계가 하나 높은 라우터까지 갔다 와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버추얼 랜은요, IP 기반이 보통입니다만은, 포트 기반 혹은 맥 주소 기반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PN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VPN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의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본사와 지사 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전용회선을 이게 깔았어요. 전용회선을. 근데 이 전용회선은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는 마치 전용회선을 깐 것처럼 보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VPN입니다. 그죠? Virtual Private Network이죠. 사실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닌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치 전용회선을 깐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공용의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안을 보안해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정보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장치를 같이 하게 되죠. VPN에서. 예전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VPN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편리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터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마치 두 지점 사이에 터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요. 두 지점 사이 같은 회사끼리 본사고 지사끼리만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설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데이터 암호화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인증, 사용자 액세스 권한 등 기능을 제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히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터널링. 이거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마치 터널을 뚫은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요.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죠? 인터넷 포털 얘기가 있고요. 블로그 얘기가 있고요. 미니 홈피, 메신저 기능, 온라인 커뮤니티, 뭐 게임, 그 다음에 인터테인먼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인터넷 광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A가 있는데,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인데, 내가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이거 100메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100메가가 되느냐, 궁금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이 회선의 속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서비스 품질 검사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사이트에 연결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연결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만큼 속도로 통신이 가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도 측정 사이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업로드, 뭐 핑 테스트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접속 테스트, 게임 및 뭐 VoIP 테스트 이런 거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 잘 아는 얘기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머지 얘기는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